안녕하세요, 왓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이코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특유의 펩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SKX009를 리뷰해보려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EXKX 시리즈에서는 블랙 다이얼의 007과 미디움 사이즈의 0132이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요. 저 또한 두 모델 모두 소유 중이지만 세이코 특유의 빨파 조합을 느끼고 싶어서 뒤늦게 추가해봤습니다. 이번 연초에 단종 소식이 들리면서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더니 현재는 기존가의 2배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내수용 버전의 경우는 3배에서 4배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007과 013을 구매할 때에 비하면 상당히 배 아픈 금액대이지만 궁금증을 못 참고 구매해봤습니다. 무튼 원래는 007 모델과 함께 리뷰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계 2개를 들고 하기에는 제 손가락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손가락이 나은 다음에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펩시 베젤을 가진 SKX009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생산된 SKX 시리즈는 88년도에 출시된 7002 모델에 후속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출시된 게 96년도 중반이었던 모델로 올해 단종이 되기까지 약 25년 동안 롱런한 장수 모델입니다. 케이스의 형태로 구분하게 되면 30년을 넘게 되고 그 기간만큼이나 방대한 호평을 받았었기에 전문 포럼이나 커스텀 업체들까지 있을 만큼 명확한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데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헤리티지나 아이덴티티를 가진 모델들이 취향인 제 입장에선 이런 아이코닉한 시계가 단종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케이스의 형태를 계승한 세이코5의 모델들이 있지만 슈퍼맨 마크를 비롯해서 기존 SKX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세이코가 왜 단종을 시켰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 세이코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튼 대단히 아쉬운 세이코의 행보는 007도 리뷰하면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 스펙을 먼저 살펴보면 케이스 사이즈는 41mm, 두께는 13.5mm, 로그는 22mm, 로그 투 로그는 46mm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는 ISO 인증을 받은 기계식 시계 중에 접근성이 가장 좋았던 모델인데요. 국내에서는 블랙 모델이 압도적이지만 서구권 중에 특히 미국에서는 펩시 모델도 블랙 못지않게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3년에 개봉된 영화 올리즈 로스트에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착용해서라고 하는데, SKX 시리즈를 조금만 검색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짤인데요. 사실 이 짤에 있는 모델은 미국에만 수출했던 SKX175 모델로 6시 방향의 문구가 조금 다른 점을 제외하면 009 모델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시계 못지않게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됐던 세이코의 모델 중에서는 터틀 다음으로 아이코닉한 모델인데요. 특히 펩시 모델의 경우 세이코 특유의 느낌이 들어간 레드와 블루의 조합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계든 튀지 않는 무채색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세이코의 빨파 조합을 볼 때면 화려하다기보다는 투박하게 느꼈는데요. 혹자는 촌스럽다고도 말하지만 저는 그 촌스러움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더불어 세월의 풍파 좀 맞다 보면 알루미늄의 특성상 베젤이 조금씩 에이징이 되는데요. 에이징된 색감이 정말 취향적이어서 세월을 기다리기보단 강제로 에이징을 고민 중이기도 한데, 예전에 커피로 다이얼을 에이징했다가 벌레만 꼬인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이얼은 007과 같은 블랙이 아닌 짙은 네이비 컬러인데요. 강한 조명 아래에서 보면 검정에 파란빛이 섞인 듯한 컬러인 걸 알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검정인지 네이비인지 식별이 잘 안 될 정도로 경계가 모호한 색감입니다. 취향적인 매트한 질감 덕분에 심플한 구성임에도 전혀 밋밋해 보이지 않고, 3시 방향에는 데이데이트 창이, 6시 방향에는 다이버스 문구가 각인되어 있는데요. 인덱스와 핸즈에는 빛 냄새만 맡아도 발광하는 루미브라이트 도료가 도포되어 있어 세이코 특유의 밝은 야광을 볼 수 있는데요. 스위스 시계에서 이 정도의 밝기를 가지려면 C3급 정도는 넣어줘야 하는데, 야광을 후하게 안쳐주는 스위스제와 비교하면 야광 하나만큼은 일품인 것 같습니다. 베젤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소재의 인서트가 채워져 있는데요.
유려한 세라믹보다는 다소 투박하지만 특유의 오돌토돌한 느낌이 구수하게 느껴지고, 약간의 백플레이와 정렬의 고질병이 있긴 하지만 사이즈가 작았던 013에 비해 훨씬 괜찮은 그립감과 부드러운 클릭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덱스와의 정렬 문제는 세이코 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무브먼트와 함께 뽑기운이 따르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일찌감치 마음을 비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라스는 사파이어보다 흠집에 약한 하드렉스 글라스가 사용되었는데요. 투과율이 조금 더 좋아서인지 다이얼을 더 이쁘게 보여주고, 커스텀 사례들을 보면 볼록한 동글라스나 AR 코팅 글라스로 교체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베젤 에이징을 하게 된다면 볼록한 동글라스로 함께 커스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309의 쿠션을 절삭한 케이스는 정말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데요. 측면과 후면은 폴리시드로 되어 있고, 정면에서는 러그 부분만 브러시드로 되어 있는데, 크라운이 위치한 5시 쪽을 보면 입체적으로 마감된 가드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라치 연마처럼 날렵하진 않지만 세이코 다이버의 헤리티지를 약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브러싱과 폴리싱의 경계도 뚜렷해서 단점으로 언급할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맞골려도 좋은 7S26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오버를 하는 것보다 무브먼트를 새로 구매하는 게 이득일 정도로 저렴하면서 내구성도 튼튼한 무브먼트입니다. 오차매에선 폭균이 따르기도 하지만 애초에 해킹도 없는 무브먼트이기에 단점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수동 관계가 불가해서 시기가 멈춰있는 상황에선 오직 흔들어서 와인딩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와인딩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필히 농협모브로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여분의 농협모브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이코의 단종이 된 펩시 XKX009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고급화가 시작된 세이코에서는 앞으로는 더욱 볼 수 없는 모델이기도 하고, 시계생활 중에 처음으로 접하는 펩시 모델이어서 꽤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좀 괜찮아진 후에는 007과 비교해 보면서 누가 더 근본인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